사기본기 43회 여태후 본기. 여태후는 한고조 유방의 정실 부인으로 고조 서거 이후 한나라는 유씨의 나라가 아닌 여씨의 나라로 풍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씨. 폐후 여씨는 전한 고조의 황후이며 전한 해제의 어머니로 휘는 치이며 자는 아후이다. 희호는 고황후였지만 나중에 광모제가 박탈하였다. 남편인 고조 사후, 황태후, 태왕태후가 되어 여후, 여태후 등으로 불린다. 자, 우선 여씨의 기원부터 찾아봅시다. 태공망 여상은 동해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요순 시절에 사학이라는 벼슬을 달았고 하나라 우임금의 치수를 위해 토목공사를 벌릴 때 그를 보좌하여 큰 공을 세웠다. 순가 우임금 때 여와 신땅에 봉해지고 강을 성으로 받았다. 하상 양대에 걸쳐 신과 여 땅의 봉지는 강씨들의 반계 자손들에 전해졌으나 후대에 이르러 몰락하여 평민으로 되었다. 여상은 강씨들의 먼 후손이다. 여상의 본성은 강씨이나 그들 조상의 봉지가 여 땅이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여상이라 지어 부르게 되었다. 천황님으로부터 강을 성으로 받은 것은 염제 신농이시고 이분의 후손 중에 여와 신땅에 봉해져 여씨와 신씨가 분파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위키백과 내용 누가 입력하는 것입니까? 여씨는 한국 성씨, 인구순위 63위이다. 본가는 문헌에 30여 번이 전하고 현존하는 본가는 함양, 성주, 함흥 등 18번으로 조사되었다. 신씨 본가는 평산, 고령, 아주, 영해, 은풍, 천안, 이천, 신천, 곡성, 상령, 창주 등 10여 번이 전한다. 여씨의 본관 함양, 성주, 함흥은 동일한 관중의 지명들입니다. 여씨와 신씨는 진주, 강씨에서 분파되었습니다. 황후 이전. 현 산동성인 담부의 유력자인 여공의 딸로 태어났다. 성인이 된 후에 당시 폐연사수의 정장이던 유방에게 시집가고 여동생인 여수는 번쾌에게 시집갔다. 일남일녀 해제 노원공주를 얻었다. 집 말의 혼란기에 초안전이 발발한 직후에는 폐원에서 시아버지인 유태공이나 아이들과 같이 남편이 없는 집을 지키고 시아버지와 농사를 도와 아이들을 키웠지만 팽성 전투에서 유방이 항우에게 패퇴당했을 때 유태공과 같이 초진영의 인질로 잡혔다. 유영과 노원 공주는 우여곡절 끝에 유방과 합류하여 관중으로 도망하던 중에 유방이 항우 군대의 추격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고자 해제와 노원 공주를 버리려고 했으나 하후영의 만류로 유방과 함께 탈출할 수 있었다. 초안전은 유방의 지배하에 있던 한신의 주도로 초의 진영에 모인 각국을 대상으로 한 와해 공작과 평정이 이루어졌고 유태공과 여치의 신병 해방이 초점화하였다. 전세는 항우에게 유리하였으나 기원전 203년에 들어와서는 와해 공작이 성공하여 형세는 역전되었다. 궁지에 빠진 항우는 유방과 강화하였고 여치는 태공과 함께 유방 곁으로 복귀하였다. 다음 해인 기원전 202년에는 유방은 항우를 멸망시키고 한조를 열어 황제가 되고 여치는 황후가 된다. 하지만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였다. 밖으로는 유방이 나서서 반란을 토벌해야 했고 궁중은 후기자를 놓고 암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유방이 원정으로 부재한 중에 여후는 한신이 반란을 시도했다고 모함하여 살해하고 자신의 친정인 여씨 일족과 종신 장량의 도움을 받아 황태자가 된 유영의 지위를 안정화하려고 진력했다. 여태후의 고향인 산동성과 배연, 인질로 잡혔던 항우의 도성 팽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동성, 산소와 산동. 산소와 산동은 태산을 기준으로 동과 서입니다. 우선 기준점인 태산의 지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 안에 있는 산이 태산입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군 태안주 자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의 군명을 문성유주 시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과 황해도 문화는 문성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황해도 문화에는 신시개천의 무대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당이 있었던 곳이라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이 태산이 바로 금강산인 백두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산동이란 태산의 동쪽인 개경 서울 지역이며 산설한 관중, 한중의 한양, 장안 지역입니다. 패현, 역사 속 전주를 풍패라고 했습니다. 풍국과 패국의 합성어로 한고조 유방은 풍국 출신이었으나 패국에서 봉계해서 천하를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곳 풍패가 또한 주나라의 모국인 고죽국의 태빈 빈주인 박주이기도 합니다. 팽성, 소처평양 항우가 있었던 도성 팽성은 서경의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의 진산 금수산이 바로 흰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서경인 평양은 경도인 서울의 서부지역으로 서경인 평양은 동경인 경주,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과 밀접하게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여치의 전횡, 고조가 죽고 해제 유영이 즉위하면서 여치는 황태후로 후견을 맡았지만 해제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치는 조왕 유여위를 독살하고 유여위의 모비인 척부인의 손과 다리를 자르고 눈을 도려내었으며 약을 이용하여 귀를 멀게 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여 변소에 두어 인간돼지라고 부르게 했다고 사기에 적혀있다. 이 일에 충격받은 해제가 정무를 방치했고 얼마 되지 않아 죽자 여치는 해제의 아들인 소제를 황제로 옹립하고 태황태후가 되었다. 친정인 여씨 일족과 진평 주발을 위시한 한나라 공국 공신에게 협력을 받아서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꾀했지만 이때부터 각지에서 제후로 봉해져 있던 유방의 소자들을 겁박하고 암살해 여씨 일족의 세력을 키웠다. 먼저 고조의 소장자인 제도 회양 유비를 짐지로 독살을 했다. 암살 자체는 이를 눈치챈 해제가 독이 든 잔을 빼앗아 실패했으나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제도 회양은 태후에게 굴복하여 성량군을 노원공주의 화장로로 바쳤다. 태후는 제나라 영토에서 제난군과 낭야군도 빼앗아 제난군을 여나라로 고치고 자기 조카인 여태를 왕으로 삼았다. 이것이 처음으로 여씨를 제후왕으로 세운 일이다. 그리고 유씨 일족을 위로한답시고 고주의 종제벌인 유택을 낭야왕으로 삼았다. 고 황후 7년 자신에게 반발하는 뜻을 품은 고주의 칠남 조유왕 유를 장안으로 소환하고 강금에 굶겨 죽였다. 그리고는 고조의 육남 조공왕 유회를 양나라에서 조나라로 옮기고 양나라를 조카 여산에게 주어 여씨의 나라로 만들었다. 조나라로 옮겨간 조공왕에게도 여씨 일족의 감시로 핍박해 자살하게 했고 조나라를 또 다른 조카 여록에게 주었다. 한편 고조의 팔남 연용왕 유건이 죽자 유건의 서자를 죽이고 또 다른 조카 여통을 연나라 왕으로 삼았다. 그나마 대왕 유항은 어머니 박씨가 고조의 총애를 거의 받지 못했고 회남 여왕 유장은 어머니가 회남 여왕을 낳고 바로 죽어 태왕태후가 직접 길렀기에 무사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에게 반항하는 소제를 살해하고 항산왕 유흥을 옹립한 탓에 공신들이 반발하였고 자신들도 살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여치 자신도 이 일을 깨달았으므로 조카인 여산에게 공신들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고 여씨 일족이 중앙의 병권을 잡는 중직에 기용하고서 죽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평과 주벌을 위시한 공신들이 황족인 제도 회양의 아들들 유양, 유장, 유흥고와 남은 육씨 왕들과 협력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씨 일족을 대상으로 죄를 물어 모두 죽이고 유방의 오남인 대왕 유항을 새로운 황제로 책립하였다. 유홍도 해제의 친자가 아니고 여치가 어딘가에서 데리고 온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문제의 책립 전후에 살해당했고 여동생이자 기국공신인 본케의 아내인 여수도 채찍형으로 살해되었다. 여수의 아들인 번왕도 살해당한 이 숙청에서 여씨의 피를 이은 사람 중 여치의 딸인 노원공주와 장이의 아들 장호 사이에 태어난 장원만 자기가 왕에서 후로 격화되어 생존하였다. 명조선 태종 이방원이 세종대왕이 세자가 되었을 때 세종대왕의 모친인
원경 황태후의 식솔들을 제거시킨 이유를 여태후를 통해 여실히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조왕, 제나라, 연나라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조왕, 조나라는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과 금강산 사이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나라, 제남, 낭양. 제나라는 영주인 한라산 북부의 옛 제후국 제주와 형주의 땅으로 그곳에 제남과 낭야가 있었습니다. 연나라, 연나라는 관중의 한양장안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명조선시대 관중의 한양장안에서 왕을 하던 연산군이란 바로 이곳 한양장안에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연산군이라 강등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은 여태후가 계시면서 여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곳이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이었습니다.